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네이버 업비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실사용 가속 이 시리즈를 함께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할 때 정말 중요하지만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죠. 바로 다양한 위험 상황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비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눠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가격이 갑자기 확 흔들리는 디패깅 문제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시스템 장애, 또 복잡한 법이나 규제 관련 이슈 같은 것들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일종의 대응 매뉴얼, 플레이북을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진짜 실력은 위기 때 드러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딱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안정성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 플레이북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 텐데요. 미리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내용은 정보를 드리는 게 목적이지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의 위기 관리, 이 복잡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항상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정말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걸 관리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이거든요. 오늘은 크게 4가지 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와 그 대응책, 그러니까 플레이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인데요. 가격 안정성, 즉 패깅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결제나 정산 같은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고요. 세 번째는 환불이나 정산 과정처럼 실제 운영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슈들. 마지막 네 번째는 법이나 규제를 잘 지키는 문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라고 하죠. 사실 이런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핵심은 5단계 프로세스인데요.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얼마나 빨리 탐지, 디텍트 하느냐, 그리고 그 위험 수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 클래시파이 하느냐, 또 분류된 수준에 맞춰서 얼마나 빠르고 적절하게 조치, 액트 하느냐, 이 모든 과정을 사용자나 시장에 얼마나 투명하게 공지보고, 인폼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시스템과 절차를 개선해 나가느냐, 이 5단계입니다. 이 5단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고 또 실제로 잘 작동하느냐가 결국 그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도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죠. 탐지, 분류, 조치, 조지, 공지. 이 5단계가 위기 대응에 딱 뼈대라는 말씀이시군요. 듣고 보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든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본 원칙 같기도 하고요. 그럼 청취자분들께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첫 번째, 가격 안정성 문제, 즉 디패깅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이어야 할 코인이 갑자기 막 990원이나 1,010원으로 흔들릴 때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플레이북이 정말 궁금합니다. 맞아요. 디패깅은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 이유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리스크 중 하나죠. 그래서 가장 정교한 플레이북이 필요합니다. 먼저 탐지 단계에서는 가격이 얼마나 벗어나는지, 즉 가격 괴리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 예를 들어서 목표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 이걸 금융용어로는 20bp,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합니다만 또 플러스 마이너스 0.5%, 50bp, 플러스 마이너스 1%, 100bp 이런 기준점을 미리 다 설정해 두는 거죠. 이 범위를 넘어가면 바로 시스템에서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가격만 보는 건 아니고요. 거래소에서 사고 팔려는 주문량, 즉 오더북이 갑자기 확 줄어들거나 반대로 코인을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상환 요청이 비정상적으로 몰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탐지 신호로 봅니다. 이렇게 탐지된 신호를 바탕으로 위험 수준을 이제 분류하는데요. 가령 플러스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3% 정도의 작은 흔들림은 레벨 A로 보고 일단 상황을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괴리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0.3%를 넘어서 플러스 1% 사이까지 벌어지면 레벨 B로 격상해요. 이때부터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같은 실제적인 조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괴리율이 플러스 1% 이상으로 크게 벌어진다. 이건 레벨 C, 즉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요. 전사적인 비상 대응팀, 소위 워룸을 즉시 가동해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흔들린다고 다 같은 상황이 아니군요. 레벨 A, B, C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대응 강도를 조절하는 거네요. 오,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그럼 레벨 B나 C처럼 좀 더 심각한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하는 건가요? 가격을 다시 목표 수준으로 돌려놓기 위한 방법들이 궁금해지네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조치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코인을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상환 요청 관리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장 자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시장 유동성 공급입니다. 먼저 상환 요청이 갑자기 너무 많이 몰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일시적으로 1인당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두거나 상환할 때 내는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방식, 이걸 스로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정책을 쓸 수 있어요. 또 아주 큰 금액의 상환 요청은 특정 시간대에만 처리하도록 유도해서 시스템 부담을 줄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자체를 안정시켜야 하는데요. 거래소에서 보이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 즉 스프레드를 인위적으로 좁혀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 주문을 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유동성 공급자, 마켓 메이커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운영 자금이나 해지용 물량을 더 지원해서 시장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는 거죠. 또한 가격이 약간 벌어졌을 때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는 차익 거래, 아비트라지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유도해서 가격이 스스로 복원되는 힘을 돕기도 하고요. 상환 요청을 조절하고 또 시장의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고 여러 방법을 동시에 쓰는군요. 그런데 이런 조치들을 하는 동안 사용자들은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공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레벨 B 상황이 되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요약해서 사용자들에게 알려야 해요. 레벨 C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는 훨씬 더 상세한 정보와 함께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불안감을 잠재우고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하느냐? 가격이 다시 목표 범위 안으로 안정되고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내 상환 요청 대기줄이 평소 수준으로 돌아오고 거래소의 매수 매도 가격 차이, 즉 스프레드가 정상화되면 복구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24시간 내에는 반드시 사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고 관련 데이터는 어땠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탐지 기준이나 유동성 공급 규칙 같은 내부 규정을 개선하는 개선 작업까지 마쳐야 비로소 디패깅 플레이북의 한 사이클이 완료되는 겁니다. 와, 정말 듣고 보니 보통 일이 아니네요. 단순히 가격이 흔들리는 걸 넘어서 그걸 탐지하고 단계별로 대응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고 심지어 나중에 복귀해서 개선까지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군요. 아,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스템 장애에 대한 플레이북도 궁금해요. 당장 결제가 안 되거나 정산이 늦어지거나 환불 처리가 꼬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불편하잖아요. 이런 IT 시스템 문제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맞습니다. 시스템 장애는 사용자 경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관리해야 해요. 이건 역시 디패깅과 비슷한 5단계 프로세스로 접근합니다. 탐지는 주로 시스템 상태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도구들을 통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결제 요청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실패한다든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끝나야 하는 정산 작업, 이걸 배치 작업이라고 하죠. 이게 계속 지연된다든지 환불 처리 시스템에서 오류 메시지가 계속 발생한다든지 하면 즉시 담당팀의 경고 알람이 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탐지된 신호로 장애의 종류와 영향 범위를 분류합니다. 결제 승인 자체가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장애인지, 아니면 특정 가맹점의 정산만 늦어지는 문제인지, 혹은 사용자 환불 처리가 지연되거나 중복으로 잘못 나가는 경우인지 등을 파악하는 거죠. 조치는 당연히 장애 유형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 결제가 안 된다면 사용자에게는 즉시 지금 점검 중이니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또는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같은 안내를 보여주고요. 혹시나 모를 중복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잠금, 락 조치를 취합니다. 정산이 지연되면 비상계획에 따라 시스템을 복구하면서 가맹점에게는 예상 완료 시간을 알려주고 필요하다면 지연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환불 오류가 생겼다면 문제가 된 케이스들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식별해서 관리하고 미리 정해둔 정책, 예를 들어 먼저 환불해주고 나중에 정산할지 아니면 정산과 동시에 처리할지 이런 정책에 따라 신속하게 바로잡습니다.
시스템 장애 시에도 결국 중요한 건 빠른 원인 파악과 투명한 소통이군요. 특히 예상 복구 시간,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을 알려주는 게 사용자 답답함을 줄이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 있거든요. 그렇죠. 공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많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애라면 웹사이트나 앱 첫 화면에 눈에 잘 띄는 배너 형태로 현재 상황과 예상 복구 시간, ETA를 알리고요. 가맹점에게는 별도의 이메일이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상황을 공유합니다. 장애가 복구된 후에는 반드시 사후 개선 단계가 따라옵니다. 이번 장애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해서 기록하고 이걸 코드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평균 복구 시간, MTTR, Mean Time to Repair 같은 지표를 관리하면서 다음번에는 더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재설정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시스템 개선, 패치 같은 걸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 공유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운영적인 측면의 리스크인데요. 예를 들어 환불이나 정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용자나 가맹점과의 분쟁 같은 문제요. 이건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이나 절차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운영 리스크는 주로 고객이나 가맹점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 개산 물건 중에 일부만 반품하는 부분 반품의 경우, 또 가게 문 닫은 시간 이후에 최소 요청이 들어온 경우, 아니면 특정 상품이 갑자기 품절돼서 많은 사람에게 환불해줘야 하는 경우, 혹은 할인 쿠폰이나 포인트를 써서 결제한 건을 환불할 때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 이런 상황들이 대표적인 운영 리스크 사례죠. 이런 운영 리스크에 대응하는 조치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일관성입니다. 환불 정책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먼저 환불해주고 나중에 정산하고, 어떤 때는 정산이 끝나야 환불해주고, 이렇게 기준이 오락가락하면 혼란과 불만만 커집니다. 그래서 명확한 정책, 예를 들어 선환불 원칙 또는 정산 동시 처리 원칙, 이걸 세우고 꾸준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는 처리 예상 시간 ETA 고지입니다. 환불 요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일 뒤 오전 11시까지 처리될 예정입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는 게 사용자의 불안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셋째, 포인트나 쿠폰 같은 리워드가 얽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리워드 정산 규칙을 명확히 하고 미리 안내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점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요. 예를 들어 대량 환불이 필요할 때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 양식, CSV 파일 템플릿 같은 걸 제공하거나 월말 정산 때 회계 처리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리포트를 제공하고, 혹시 분쟁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 절차와 양식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운영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환불 처리에 걸리는 평균 시간, TAT, 턴어라운드 타임, 이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다시 문의하는 비율, 즉 재접촉률, 부분 취소 요청이 실패하는 비율 같은 평가 지표, KPI로 꾸준히 측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일관성, 예상 시간 고지, 명확한 규칙. 듣고 보면 기본적인 원칙 같은데 막상 복잡한 상황이 닥치면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걸 시스템화하고 또 지표로 관리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간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리스크 영역인데요. 법적 또는 규제 관련 리스크입니다. 이건 좀 더 까다롭고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법적 규제 리스크는 자칫 잘못 관리하면 스테이블 코인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금 세탁 방지, AML, 엔티 머니 론더링과 관련된 의무들이에요.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리스트, 샌션스 리스트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의 OFAC 리스트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재 명단뿐만 아니라 국내 법규에 따른 요주의 인물 리스트, 심지어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블랙리스트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거래는 걸러내야 하죠. 필터링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거래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지오펜싱 정책입니다. 자금 세탁 위험이 높다고 지정된 국가나 지역에서는 신규 사용자 가입을 막거나 자금을 이체할 때 추가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거죠. 위험 수준에 따라 거래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큰 금액의 자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특히 외화로 환전되어 나가는 경우는 더 면밀히 감시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자동으로 당국에 보고되거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자본이동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 조치 때문에 때로는 정상적인 사용자의 거래가 제한되거나 계정이 잠시 동결될 수도 있거든요. 이때 사용자에게 어떻게 알리고 소통하느냐, 즉 고객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라고만 하면 사용자는 너무 답답하겠죠. 왜 이런 조치가 취해졌는지, 사유 코드를 제공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해제될 수 있는지, 예상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만약 이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표준화된 안내문, 템플릿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제재 리스트 실시간 확인, 지오 펜싱, 국경 간 자금 이동 감시까지 와, 정말 빈틈없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네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위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디패깅 레벨 C 상황이 딱 터졌을 때 누가 뭘 해야 하는지, 시간대별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비상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이나 역할 분담 같은 것도 미리 다 정해두나요? 인시던트 타임라인과 RACI 매트릭스라는 것을 사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타임라인은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T0, 즉 문제가 처음 탐지된 시점에 즉시 비상대응팀 워룸을 소집합니다. T+5분까지는 문제의 심각성 레벨 A, B, C를 확정하고 초기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T+10분까지는 사용자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는 첫 번째 공지, 간단한 상황 설명과 예상 복구 시간을 포함해서요. 이걸 내보냅니다. T+30분부터는 30분 또는 1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조치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자주 붙는 질문 FAQ를 정리해서 상단에 고정시켜 안내합니다. 그리고 복구가 완료된 후 T+24시간 이내에는 사후 분석 보고서의 요약본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ACI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도구인데요. R, Responsible은 그 일을 직접 책임지고 실행하는 담당자, 예를 들면 운영팀 리더 같은 분이죠. A, Accountable은 그 결과에들의 최종적인 책임과 승인 권한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 C-레벨 임원이나 컴플라이언스 총괄 같은 분이고요. C, Consulted는 조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견을 물어야 하는 전문가나 관련 부서입니다. 법무팀, 보안팀, 데이터 분석팀 같은 곳들이죠. 그리고 I, Informed는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줘야 하는 대상, 예를 들어 고객센터, 가맹점 지원팀, 홍보팀 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 RACI를 미리 명확하게 해두면 실제 위기 상황에서 누가 뭘 해야 할지 혼란 없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T+5분, T+10분. 와,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역할까지 명확하게 나눠 놓는다니 정말 무슨 군대 작전 계획처럼 철저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만큼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생명이라는 뜻이겠죠. 아까 고객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사용자가 보게 될 안내 문구나 화면, UX 같은 것도 미리 다 준비해 두는 건가요? 어떤 점들을 주로 고려해야 할까요? 네, 고객 커뮤니케이션은 신뢰를 쌓거나 혹은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계정이 규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류되었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단순히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라고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정지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유 코드를 제공하고 제한을 풀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처리에는 얼마나 how long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how 소명할 수 있는지 이 네 가지 WH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담은 안내문을 보내야 합니다. 장애 발생 시 공지 문구도 미리 여러 버전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제목은 긴급 안내 결제 시스템 점검 중, 예상 완료 시각 오후 3시처럼 핵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요. 본문에는 현재 어떤 서비스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다음 업데이트는 언제쯤 예정되어 있는지 등을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담아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스스로 궁금증을 풀거나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셀프 헬프 콘텐츠를 잘 만들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 계정은 왜 정지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하는 위험거래 유형 가이드라인이나 정산 일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캘린더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아, 사용자가 가장 궁금해하고 답답해할 만한 정보들. 그러니까 왜, 뭘 해야 하나, 얼마나 걸리나,
어떻게 이해 제기하나 이 질문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답하는 것이 핵심이군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심히 위기 대응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이게 실제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KPI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성과 측정, 즉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관리는 개선을 위한 필수 요소죠. 위기 운영 성과를 보는 대표적인 KPI들을 몇 가지 예로 들면요. 디패깅이 발생했을 때 가격이 정상 범위로 복구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이나 최대 시간, 이건 뭐 중간값 및 상위 95% 값으로 측정하고요. 상환 요청이 몰렸을 때 사용자가 기다려야 했던 평균 대기 시간이나 가장 길었던 대기열 길이,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탐지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 MTTA, Mean Time to Acknowledge, 과 복구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 MTTR, Mean Time to Repair, 그리고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본 사용자나 가맹점에 대한 보상 조치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비율, 환불 처리에 걸리는 평균 시간, TAT, 이나 부분 취소 요청이 실패하는 비율,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 공지가 제때 나갔는지, 정시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지 이후에 관련 문의 전화나 메시지가 얼마나 줄었는지 같은 것들을 측정합니다. 이런 지표들을 하나의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한 지표들로 위기 대응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군요. 단순히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정말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점을 찾아 나간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하루아침에 다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걸 구축하기 위한 단계적인 계획? 예를 들어 단기, 중장기 로드맵 같은 것도 보통 가지고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플레이북을 멋지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실행 계획, 즉 로드맵을 갖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30일 단기 계획으로는 가장 자주 발생하거나 가장 치명적인 디패깅 및 시스템 장애 시나리오에 대한 모의 훈련을 최소 2번 이상 실시하고 고객에게 나갈 공지 템플릿과 정산 일정을 담은 캘린더를 완성해서 공개한다. 90일 중기 계획으로는 현재 유동성 상황, 상환 대기열 현황, 공지 발송 내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리스크 관리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거래 제한 사유를 표준화한 코드집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교육한다. 180일 장기 계획으로는 외부 전문가에게 우리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적절한지 독립적인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해서 투명성을 높인다. 그리고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역할 분담, RACI 매트릭스를 다시 점검하고 고객 보상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는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기한을 정한 로드맵을 가지고 꾸준히 리스크 관리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30일, 90일, 180일 로드맵까지 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들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운영이라는 것이 정말 겉으로 보이는 안정성 뒤에 얼마나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네요.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성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리해보면 디패깅 같은 가격 변동성 문제는 결국 얼마나 충분한 유동성, 리퀴디티를 확보하고 잘 관리하느냐의 싸움이고요.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 장애는 얼마나 잘 설계되고 반복적으로 훈련된 프로세스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분쟁이나 운영상의 이슈는 관련 정보의 투명성, 트랜스페런시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유동성, 프로세스, 투명성, 이 세 가지가 위기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문제는 유동성으로, 시스템 장애는 프로세스로, 운영 이슈는 투명성으로. 오늘 긴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지 기술이나 자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철저한 운영과 위기 관리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청취자분들도 깊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 6번째
시간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위기 관리 플레이북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7번째 시간에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의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페이팔의 PYUSD, 서클의 USDC,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JPYC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아갈 방향과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보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의 장기적인 신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오늘 이야기 나눈 위기 관리 시스템, 충분한 자본, 준비금, 그리고 정부의 규제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